네,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8월 26일 저녁 7시 47분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저녁 식사 하셨겠죠? 자, 일단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뭐 남쪽은 지금 피해가 좀 크다고 하네요. 무사히 좀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새벽이 또 고비라고 하니까 모두들 비 피해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뭐 2차전지, 바이오, 언택트, 반도체 이쪽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이게 계속 순환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괜찮은 종목들은 지금 몇 종목 제가 좀 선정을 해서 할 것이고 주 된 거는 이쪽 섹터에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좀 올려드렸죠. 분석 영상을 8월 25일이죠. 8월 25일 2차전지 테슬라 LG화학하고의 그 배터리데이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뉴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LG화학 그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중소형주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몇 종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뉴스가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긴장하는 한국, 위기일까 기회일까라는 뉴스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는 이날 9월 22일 날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데이로 해서 발표를 할 건데, 지금 대충 예상을 하는 거는 이 배터리 수명이 5배에서 10배 긴 요 배터리 기능, 요 성능하고 효율성, 기존에 있는 리튬이온보다 더 좋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 그리고 이제 지금 코발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들어가지 않는,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LFP, 리튬 인산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언론의 얘기고, 일단 9월 22일 날 봐야 되겠죠. 9월 20일 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로 인해서 LG화학이 이제 이 앨런 머스크에도 이제 납품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 부분이 어떤 리스크로서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내재화, 내재화 문제, 요 부분을 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LG화학, 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1위는 우리 LG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CATL이죠. 요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 중국의 CATL인데, 이제 앨런 머스크 이제 테슬라하고 CATL이 이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재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물론 그렇다고 큰 어떤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도 마지막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긴장감이 9월 23일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22일 날 그 미국 시간이니까 발표되면은 23일이면 알겠죠. 그래서 긴장감은 유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전부는 아니에요. 자, 비중은 크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LG화학이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게 비중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전기차가 테슬라만 만드나요? 아니죠. 유럽 시장 큽니다. 중국도 크지만 유럽 시장은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분에서는 중국보다는 유럽 시장이 일단 선진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배터리가 솔직히 중국 시장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올리는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테슬라 없이도
지금 상황에서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그냥 뭐 일단은 분위기로 일단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고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주가 그리고 뭐 모델 3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견인해서 가긴 했지만 주력은 유럽이었어요.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지금 주가의 상승의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발의 어떤 배터리데이로 통한 배터리데이에 임박해서 나오는 테슬라발 어떤 리스크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물론 이게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냥 치부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긴장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진짜 확실하게 줄지 어느 정도 줄지 알 수가 없어요. 신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배터리데이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지 바로 당장 뭐가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희망을 주는 거죠. 뭔가 과시하는 거죠. 앨런 머스크 보시면 아시잖아요. 인터뷰 하시는 거. 당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빅3의 영향은 어떤 손해를 준다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결론은 그리고 테슬라 못지않게 우리나라 빅3 기술 축적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노이즈 많았잖아요. 혐한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은 속단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9월 22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23일 날까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뉴스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좀 약간의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주춤했다. LG화학 포함해서 뭐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춤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뉴스가 자 중국 CATL 배터리를 단 전기차가 화재가 났다라는 뉴스입니다. 하이니켈 NCM811 배터리를 탑재한 게 지금 한 2번 정도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왜냐면 니켈이라는 게 에너지 밀도가 좋고 그 장점으로는 그게 가장 크긴 하지만 안전성이 가장 좀 불안해요. 그래서 화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NCM811이라는 게 니켈이 80%, 코발트가 10%, 망간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온3라는 차에 공급한 제품이 이건데 지금 이게 이제 뭐 지금 화재가 나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CATL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건 긍정적이에요. 시장에는. 하지만 당장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뭐 어떤 그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나 기업들에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바로 어떻게 다른 상대 경쟁자들한테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크게 잠깐의 노이즈는 생길 수 있어도 뭐 예전에 ESS 그 화재 때문에 이거 안 좋다 위험하다 이게 먼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수많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들 흐름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트렌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하나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리튬 인산철이죠.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요 NCM 기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빅3죠. 이거는 NCM 기술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상당히 그 기술력의 안전성을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기술 개발을 충분히 해놔서 뭐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다 요 부분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죠. 뭐 여기서도 얘기하고 또 이제 앞전에 보여드렸던 그 뉴스에서도 얘기했지만 격차가 일단은 뭐 한 2, 3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걸 한다는 게 좀 무리입니다. 무리기는. 물론 긴장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2, 3년 후의 일을 뭐 지금 굳이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잠시 노이즈는 발생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지 않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유럽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저는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슈, 배터리데이에 대한 어떤 긴장감,
그런데 CATL에 만들어진 제품, 배터리 제품을 단 자동차가 화재가 났다. 그런데 대부분 그 원인이 그 배터리에서 발생된 걸로 지금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뉴스가 있다는 거 정도는 좀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은 뭐냐면, 자, 지금 테슬라 때문에 LG화학이나 뭐 특히 LG화학이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 LG화학은 내년부터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루키, 루시드라는 회사를 알 겁니다. 루시드 모터스. 그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루시드 모터스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CEO죠. CEO가 피터 롤린스인데 이 사람이 2012년까지는 테슬라에서 모델 S를 만드는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루시드 모터스, 지금 자동차고 여기 이제 매장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루시드 모터스가 2018년 사우디 국부 펀드에 투자를 받았어요. 10억 달러. 엄청나죠? 투자 유치까지 받았고, 이 루시드 모터스에서 나오는 이제 요번에 이제 오픈이 이제 공개가 될 루시드 에어 전기차죠. 이게 뭐냐면 한 번 충전으로 500마일을 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게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다. 왜냐? 테슬라 모델 S는 지금 그러니까 500마일이면은 한 805km 정도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S보다도 좀 빨라요. 더 많아요. 한 번 충전으로. 9월 9일 날 공개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진짜 확실한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 이거 루시드 모터스 여기에 LG화학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LG화학에서 만든 원통형 배터리 21700입니다.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이 자동차 루시드 에어를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테슬라의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죠.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알 수 없죠. 테슬라가 예전에 어땠나요? 뭐 다 무시당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많았고 노이즈도 많았습니다. 근데 루시드 모터스가 이제 9월 9일에 9월 달이죠. 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차 루시드 에어를 공개를 하면 참 어떨지. 그리고 지금 이게 SUV도 만든다고 해요. 지금 이런 세단 말고 SUV도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뭐 그쪽에서도 루시드 측에서도 루시드 모터스 측에서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도 뭐 상당히 뭐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모델 S죠. 셀이라고 제가 안 해요. 모델 S를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루시드 모터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일단 LG화학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니까요. 이제 이게 되면은 LG화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러니까 어떤 우려가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공장입니다. 애리조나주에 있는 카사그란데, 거기에 이제 시설을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요 뭐 내용 그냥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루시드 모터스 요거는 이제 9월 초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LG화학의 어떤 흐름이 이후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화면 이제 보여드렸듯이 LG화학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아직은 좀 기웁니다. 기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이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LG화학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들,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밸류체인 쪽에서 갖고 있는 게 나라 M&D 같은 기업이죠. 나라 M&D는 2차 전지 생산 공정, 필요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LG화학의 그 배터리 팩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사입니다. 나라 M&D.
예, 최대 공급사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LG화학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줬죠. 예, 그렇지만 지금 뭐 이제 밑에서 상승하고, 예, 장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지금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보이면서 수렴을 하고, 이 이동평균선이 수렴이라는 건 모아진다는 거죠. 상승하고 모아진 다음에 에너지가 응축되고 쫙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렴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예, 이평선의 이격을 좁히면서 에너지를 수렴하는 과정. 예,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 LNF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양극 소재, 예, 전문 업체입니다. 그 LG화학의 이제 부품 승인을 받고 이제 양산 판매 시작을 했습니다. NCMA입니다. 그러니까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여기에 알루미늄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NCMA 양극재를 LG화학에 이제 판매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LNF도 제가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예, LNF도 꼭 보시라고. 이것도 좀 비슷하죠. 예, 이제 정배열 만드는 초입입니다. 조종입니다.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수렴하는 겁니다. 응축으로 해서 뽑아내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9일 아니면 9월 23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배터리 데이. 그때까지는 보니까 9월 달이라는 거죠. 결론은 9월 달에 분명히 다시 한번 뽑을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꼭 보셔야 되고, 뭐 나인테크도 그렇습니다. 예, LG화학 같은 데다가 이제 LG화학에다가 이제 그 라미네이션 스태킹 요런 이제 2차전지 제조용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등에. 자, 그리고 이제 뭐 CIS, 예, CIS 같은 기업도 지금 오늘은 CIS가 많이 올랐어요. 예, 오늘은 CIS가 많이 올랐는데 CIS도 거기에 전극 공정에 관련주고 LG화학의 밸류체인이고,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고요. DA 테크놀로지나 뭐 P&E 솔루션 이런 회사도 있고, 제가 그때 ESS 이제 검사 장비 있잖아요. 예, 혹시 그러니까 이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 만드는 이노메트리. 오늘 이노메트리가 이제 사모펀드 경영권 넘어가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이제 아직은 보셔야 돼요. 예. 이슈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이노메트리는. 근데 지금은 요렇게 한번 움직였죠. 다시 이제 수렴이에요. 수렴으로 보셔야 됩니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분명히 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신호 나오면 중간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 테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V1텍도 장비 업체입니다. 검사 장비.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 예, 대보 마그네틱은 좀 보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원래는 탈철 장비였는데 이제는 그거에서 다른 쪽으로 위탁 그걸로 넘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존의 사업에 수익성이 좀 의심이 됐어요. 물론 좋긴 한데 조금 약간 부족했는데 요번에 새로운 걸로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대보 마그네틱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된다. 이 외에도 뭐 포스코 케미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주전자 재료, 일진 머티리얼즈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동박 쪽으로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두산솔루스, SKC 요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꼭 관심 두시고요. 두산솔루스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꼭 관심에 두셨다가 일단 관종에 두세요. 제가 조만간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할 겁니다. 그때는 뭐 간략하게 그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좋죠? 이런 종목들은 관종에 넣어두시고 제가 언급을 드리면 그때 매매하는 거.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이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격 전략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배터리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빅3죠. 빅3 중에서 이제 LG화학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뭐 긴장은 해야 되지만 크게 어떤 우려는 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더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9월 23일 날은 배터리 데이, 그리고 이제 9월 초에는 9월 9일이죠. 이제 루시드 모터스 요 부분을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여기 관련주들 또 하나씩 묶어서 아니면 따로따로 해서 좋은 어떤 신호가 나온다면, 시그널이 나온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비 피해 없으시고요. 업계 좀 조심하시고 꼭 또 코로나니까요.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